대수학 교재 61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책이기 때문에 책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수식이 나오면 다른 노트에도 한 번씩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읽다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수식이 나오면 써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61쪽에 레코디스가 자기 책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샤프아이라는 최고의 탐정, 샤프아이니까 날카로운 눈 이런 뜻이죠. 조사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책이 몇 권 없어졌습니까? 했더니 이제 레코디스가 화를 내요. 없어진 책을 내가 셀 수도 없고 어떻게 아냐. 원래 65권이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책을 세보니까 54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없어진 건 몇 권일까?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수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직선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원래가 여기가 65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데 지금 이만큼 54권이 남아있고 이만큼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쵸?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첫 번째는 65에서 54 남아있는 거를 빼면 얼마? 없어진 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54에서 없어진 책, 물음표로 그냥 쓰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이것을 더하면은 전체 원래 있었던 65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65에서 원래 누가 훔쳐간 거죠? 없어진 거. 그거를 제거를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5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세 개씩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물음표로 표시한 거, 이거 물음표로 표시하는 거는 사실 첫 번째 식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표라는 게 맨 마지막에 구두점으로 문장의 이제 맨 끝에 질문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데, 이런데 이제 중간에 물음표가 있는 거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아직 모르는 어떤 것, 보통 이제 수학에서 어떤 대상은 어떤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다 크기와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미지수라고 그래요. 미지수. 예. 미라는 건 아직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성년 하면 성년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미완성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수 하면 아직, 지라는 건 알다라는 뜻이에요. 지식할 때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수. 예.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수라고 통칭했지만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것. 그리고 수학에서 그 것이라는 거는 다 수량화된 수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음표로 표시하지는 않고 식의 중간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x로 표시합니다. x. 예를 들면 1번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65-54는 이제 x다. 이렇게 이 물음표를 x로 다시 표현해 주면 돼요. 54 더하기 x는 65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 x, 아직 뭔가 모르는 이 x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미지수에 대한 또는 상수에 대한 정의를 보편화시킨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르네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쓴 이제 철학자이죠. 사실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고 수학자예요. 그리고 그가 철학하는 방법은 철학의 이제 지혜를 탐구하고 세상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가 이제 수학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수, 어떤 대상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크기를, 이런 길이가 있다.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크기, 길이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a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와 a를 더하면 a 더하기 a, 요거를 이제 2a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크기, 알고 있는 대상이 갖고 있는 건 이제 크기예요. 이런 것들은 알파벳으로 A, B, C 이렇게 써요. A, B, C는 알파벳에서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것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 해요. 상수.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고정된 어떤 크기, 이미 알고 있는 고정된 크기를 우리가 알파벳 A, B, C를 쓰고, 이것에 반대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어떤 것, 어떤 대상은 X, Y, Z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알파벳 맨 끝이죠. 잘 쓰지 않는 X,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생소한 이런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상수하고 달라요. 상수는 고정된 거지만 변수는 변하는 값이에요. 이걸 넣어볼 수도 있고 대신 뭔가를 입력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코디스가 잃어버린 책, 그거를 수식으로 54 남은 거에다가 어떤 크기, 어떤 거 아직 몰라요. 잃어버린 어떤 크기를 더하면 원래 있는 62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건 이제 등식이기도 해요. 등식. 이건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식을 해석할 때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등식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저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54라는 크기하고 이제 x라는 게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62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미지수 x예요. 아직 모르지만 결국에는 밝혀낼 그 x를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 54를 왼쪽 거 아니고 오른쪽에도 54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전히 왼쪽 오른쪽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 x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등식을 푸는 핵심적인 생각은 x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x만 남기면 다른 쪽에 저울 다른 쪽에 정해진 값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54 더하기 x는 62였을 때 이 아직 모르는 어떤 수, 어떤 값 x를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방은 모방자, 방향이란 뜻이고 정은 정해졌다, 정한다. 어떤 식으로든 정해진 어떤 값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보면 이제 이게 딱 정해진 값인데 그것을 이제 미지수죠. 근데 이 미지수 x는 예를 들면 우리가 x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x 대신에 이제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4 더하기 10은 64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네. 이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x가 10이면 이제 이거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근데 x가 얼마? 너무 넘어왔으니까 10이면 64니까 그거보다 2개 적어야 됐네. 그러면 8이네. x가 8이면 참이 되겠죠. x 값에 따라서 이 식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x의 조건에 따라서 x가 어떤 값이냐는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참과 거짓을 이제 분별하는 거고 우리가 x를 구한다라는 건 x가 참인 값, 참인 그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그래요. 해. 방정식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수식 있죠. 이거를 문제라고 그래요. 프로블럼이에요. 미지수 x를 구하는 거, 그것이 참이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루션이에요.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해결하다, 풀다. 문제를 풀어내다, 문제를 해결하다. 이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 참인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대체로 이제 답을 구하는 거거든요. 답을 구하시오. 그거는 이제 질문에 상응한 개념이 답이에요. 그래서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구하는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 가지고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건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까 방정식 대수에서의 그 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고 이 사람이 몇 가지 선언을 했어요. 자기 책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ABC 이미 알고 있는 ABC 이게 상수라고 했어요. 고정된 값.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A, B, C 이렇게 알파벳 앞쪽에서부터 써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 모르는 어떤 값, 크기 이런 것들은 X, Y, Z 알파벳 뒤에서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에서 이제 A 더하기 A는 데카르트는 2A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거는 지수로 간단하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자고 했어요. X 곱하기 X는 X의 제곱. 전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인지 몰라요.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넓이가 64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가로도 x라고 놓고 그럼 세로도 x가 되겠죠? 가로와 세로가 같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가로 세로의 곱이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에. 그래서 x 곱하기 x가 얼마? 64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데카르트는 x의 제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x는 8이라는 거죠. 8 곱하기 8이 64니까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64가 되는 건 8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루트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데카르트가 고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사에서 엄청 중요한 수학적 표현.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이후로 함수의 좌표, 그다음에 기하, 도형이든 타원이든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그것을
대수적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면 원이라는 게 그냥 동그란 어떤 반지름이 있는, 근데 이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런 원 자체를 이런 대수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실제로 데카르트는 자기 책에서 원이든 타원이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비밀을 훨씬 쉽게 밝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카르트가 했던 요 네 가지, 이거 4번은 나중에 하도록 할 거고 1, 2, 3번은 유의 있게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4 더하기 x가 62였다.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친구들은 식을 구하려 여기다 그냥 습관적으로 는을 써요. 맨 앞에다가. 그리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방정식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방정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음을 유지하는 거를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해를 구해 가는데 그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그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x 옆에 54가 있었죠. 54를 빼주면 x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 x를 구한다는 거는 x만 남기는 거예요. x만 남겨서 x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54 더하기 x, 이것이 이제 62하고 같잖아요. 여기 왼쪽에다가 54를 더 빼주면 x만 남겠죠.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오른쪽에도 54를 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54에서 54를 빼면 x만 남겠죠. x만 나오면 여기는 8이다. 요 두 개의 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방정식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처음에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말은 알콰리즘이라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예요. 이 페르시아의 수학자가 인도에서 그 고안된 그 수체계 있죠. 십진법 체계하고 이 방정식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유럽에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 숫자로 된 그 수와 셈법,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그 셈법이 유럽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누가? 페르시아의 아랍의 수학자인 알콰리즘이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방정식에 관한 책들도 같이 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럽 사람들이, 주로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왜냐면은 아랍이 아프리카 북부하고 스페인을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서양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아랍의 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을 알콰리즘의 이름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그래서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잘 세우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문제로 한번 보면 x 더하기 10은 12다. 그럼 x 값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딱 봐도 2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을 짜는. 그러면 왼쪽에서 x 더하기 10에서 빼기 10을 해주고, 그러면 x만 남는다는 거죠. 12에서도 빼기 10.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빼기 1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x만 남고 여기는 2가 되는.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는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x 빼기 3은 10이다. 이런 식은 우리가 x가 13이다라는 분명하게 알지만, 알고리즘을 짤 때는 왼쪽 x 빼기 3에서 더하기 3을 하면 x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0에도 오른쪽에도 더하기 3을,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3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x만 남고 오른쪽에는 13이 되겠죠. 지금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손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직접 써주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EX가 8이다.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 EX라는 거는 X 더하기 X예요. 이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X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EX는 X가 두 개고 여기가 이제 8이에요. 그렇죠? 8. 그럼 X 값은 어떻게 구하죠? X가 두 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로 나누면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럼 8도 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절반. 그러면 이만큼이 X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EX가 8이라고 했을 때 왼쪽도 절반 2로 나누고 오른쪽도 2로 나눠요. 그러면 약분돼 가지고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도 약분되겠네요. x는 이제 4가 된다. 방정식에서 나누기는 이게 나누기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냥 분모에다 내려주면 돼요. 4를 이제 2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약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방정식의 알고리즘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한 것도 하나씩 좀 천천히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기초예요. 그걸 잘 하고 나서는 아주 복잡한 것도
우리가 그 기초를 잘 수행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 그 기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